나이가 들면서 몸도 느려지고 마음도 쉽게 지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더 단단하게 나이를 들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은 바로 저속 노화에 있습니다. 빠르게 늙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선순환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정의원 박사의 저속 노화 명심 필사 노트입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저속 노화 신드롬의 주인공이자 전 아산병원 논현과 정의원 교수가 처음으로 펴낸 필사 노트입니다. 이미 큰 화제가 되었던 정의원 교수의 어록을 비롯해 그가 여러 책과 강연, 인터뷰에서 강조해온 건강 철학을 가장 중요한 지침 100가지로 정리해 담아냈죠. 단순히 식단과 운동을 넘어서서 마인드셋, 습관, 자기 돌봄까지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법을 한 권에 응축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속 노화는 삶의 선순환을 만드는 마인드셋입니다. 나쁜 습관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 먼저예요. 운동은 부작용 없는 코카인이라고도 하죠. 이처럼 짧지만 강력한 문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정의원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사는 뇌 근력 운동이자 하나의 명상입니다. 문장들을 반복해서 쓰는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이전보다 확실히 단단해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책은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지혜롭고 천천히 건강하게 늙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든든한 안내서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그래서 저속 노화가 뭔가요?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저속 노화는 삶의 선순환을 만드는 마인드셋입니다. 저는 사람의 건강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저속 노화의 마인드셋은 나무가 자라는 토양과 같아요. 토양이 비옥하면 씨앗은 제때 싹을 틔우고 가뭄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마인드셋은 뿌리가 깊게 내리는 그 흙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곧게 사는 줄기죠. 생활습관은 사계절을 통과하는 가지와 잎입니다. 토양이 산성화되면 물과 비료를 아무리 부어도 나무는 금세 시들듯이 나의 마인드셋이 비교와 과잉, 자책, 즉각적인 보상에 길들여져 내가 삶을 영위하는 원칙에 고장이 나면 아무리 좋은 생활습관이라도 내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하게 꽃 피우기는 어렵습니다. 생각을 먼저 바꾸면 저절로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토양이 좋아지면 물이 잘 스며들듯이 삶의 여유의 공간을 만들면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일 여유가 생깁니다. 물이 스며들리 잎이 광합성을 왕성하게 시작할 수 있듯이 좋은 잠은 집중력과 기분을 개선해줍니다. 이렇게 풍부해진 내 마음의 에너지는 다시 내 삶의 마인드셋을 든든하게 합니다. 저속 노화는 내 삶이 자라나는 토양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흙을 먼저 살리고 줄기를 바로 세우면 꽃과 열매, 즉 성취와 즐거움, 좋은 나이팅게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간혹 한 방에 큰 청천을 얻기도 하지만 노화와 질병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돈의 세계에서는 파산과 재기가 가능하지만 노화와 질병의 세계에서는 삶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에요. 가속 노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리하게 조작된 슬롯머신 게임을 강제로 계속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돈의 세계에는 우연의 창구가 있죠. 누군가는 한 방의 청천을 보고 누군가는 파산한 뒤에도 재기 자본을 모읍니다. 그러나 노화와 질병의 세계에서는 그런 구멍이 없어요. 여기서는 복권도, 리셋 버튼도, 파산 보호도 없습니다. 한 번의 큰 이득이 모든 손실을 메워주지 않고 한 번의 큰 손실이 모든 이득을 갉아먹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몸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길입니다. 이 비대칭성을 이해하는 순간 건강에 아직 문제가 없을 때부터 관리를 잘해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가속 노화의 삶은 기대값이 마이너스인 게임판에 앉아 도박장이 우리의 판돈을 갉아먹도록 내버려두는 일과 같아요. 잠을 줄이고 설탕과 스트레스를 먹고
움직임을 미룰수록 위험은 복리로 쌓입니다. 슬롯머신은 가끔 화려한 재파당 소리를 들려주지만 내장부는 늘 조용히 적자입니다. 반대로 적정한 강도와 확실한 회복이 장기적인 성과를 극대화합니다. 복리의 장기 성과에서는 언제 시작하는지가 항상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은 항상 가장 이르고 저렴한 때이고 나중은 늘 가장 늦고 비싼 때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평균 7.5년 더 오래 생존했다고 합니다.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죠. 수명을 7.5년 줄이는 효과는 평생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스는 매년 3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자신의 항노화를 위해 지출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아 보이는 그 어떤 음식도 먹지 않으며 80여 가지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아들의 혈장을 수혈받기도 하죠. 그는 죽지 말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노화를 어떻게든 몰아내려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속 노화 라이프 스타일을 이러한 것으로 오해합니다. 모든 즐거움을 제거하고 자신을 올바른 생활 습관의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틀렸습니다. 저속 노화적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은 노년에 대한 긍정과 전반적인 삶의 균형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에 성공한 노인들은 낙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술과 고기로 좋은 시간을 보내도 문제될 것이 없죠. 평소에 조금 더 경쾌하고 단순하게 먹고 움직이면 그만입니다. 노화를 몰아내려 너무 애쓰고 항노화에 집착하면 그토록 피하던 죽음을 더 빨리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속 노화는 긴 시간 동안 농밀하게 인생을 영유하는 삶의 전략입니다. 저속 노화는 그저 명을 오래 붙여놓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성장 마인드셋으로 내재 역량을 키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밀도와 질을 높이는 전략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 믿는 순간 몸과 마음은 그 믿음에 맞춰 스스로를 축소합니다. 반대로 나는 계속 배우고 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을 선택하는 순간 내재 역량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늘면 활동 반경이 커지고 집중이 길어지면 일의 깊이가 생기며 마음이 단단해지면 관계가 농밀해집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이지만 삶의 영랑, 힘, 기운, 은 하나의 서사, 이야기입니다. 몸과 마음의 여력이 커질수록 같은 식사도 더 맛있고 같은 풍경도 더 깊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속 노화는 금욕이 아니라 농밀하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더 빨리 나이 들지 않기 위해 무엇을 나에게서 빼앗을 것인가? 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 무엇을 키울 것인가? 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나이 들면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가능한 것들이 늘어나는 과정이 됩니다. 연습 같은 삶에서 시간은 적이 아니라 재료가 되고 삶은 길어질수록 더 짙고 풍부해집니다. 조금만 소비하고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삶을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일상에 더 만족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이 노잼이며 낙이 거세진 삶이라 싫다는 이들이 많지만 덜 소비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은 금욕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인 성공 방정식에 가깝습니다. 불필요한 소비, 일, 물건, 관계가 줄면 주인의식은 명료해지고 피로는 줄어듭니다. 내가 느끼는 보상감의 기준선이 낮아져서 자극을 계속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세한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즐거움의 채도가 높아지고 잃어버렸던 삶의 여유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스토아 학파에서도 반대급부를 만드는 쾌락과 소유를 줄여 번뇌를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통을 견디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과함 속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되찾으라 한 것이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 역시 물질에 대한 지향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과 정서적 안정감이 낮다는 관찰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늘리는 대신 시간의 풍요를 선택하면 삶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한다는 근거도 충분합니다. 단순함은 결핍이 아닌 생생한 삶의 회복입니다. 이미 늦었으니 즐겁고 편하게 살다가 죽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는 자신에 대한 폭력일 뿐 아니라 고장난 자신을 오랜 시간 돌보아야 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책임한 테러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굵고 짧게 살다가 확 가겠다. 이미 늦었으니 편하게 살다가 가겠다는 말은 수동 공격적인 자기 파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은 영화처럼 갑자기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보다는 수년에서 수십 년 이어지는 기능 저하와 돌봄의 시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다 죽겠다는 선택은 실제로는 오래 불편하게 살 가능성을 높입니다. 더구나 그 불편은 나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나쁜 결과는 배우자와 자녀, 동료와 친구, 나아가 시민사회의 시간, 돈, 감정을 함께 소모합니다. 말하자면 미래의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지연된 폭력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 대신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지금 시작하면 미래의 나와 내 사람들에게 빚을 덜 지게 된다. 방향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스스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오래도록 나답게 사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바뀌면 즐거움도 더해집니다. 젊었을 때 방탕하게 보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쇠한다는 것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말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내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의 궤적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누적이 90%, 유전자가 10%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방탕하게라는 표현은 조금 과할 수 있지만 내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었던 환경, 예를 들어 사회의 정치적 스트레스나 성차별, 대기 오염이나 전반적 교육 수준 등도 나의 노화 궤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 속도의 대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생활 습관들의 누적입니다. 무엇을 먹고, 몸을 어떻게 움직였으며, 무엇을 욕심부렸고, 어떻게 쉬어주었는지가 모여서 나의 노화 시계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나의 세포, 조직, 장기가 고장나는 속도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변화가 미세해서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내가 가진 습관의 결과가 질병의 목록으로 돌아옵니다. 그 궤적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에는 내가 노쇠함과 만나는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식사와 충분한 수면, 꾸준한 운동을 통해 정신력과 체력, 마음 챙김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의학 연구에서 사람의 노화 정도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고장난 정도를 측정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나의 신체, 인지, 사회, 정서, 감각 기능을 포괄한 내재 역량이 쇠퇴한 낙폭을 계산하면 분자 생물학적으로 계산한 노화 시계와 꽤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 고장은 생물학적 노화에 의해서도 쌓여가지만 내가 어떻게 정신력과 체력, 마음 근력을 만들어가는지에 따라 나이가 들더라도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나이는 달력의 눈금일 뿐이죠. 몸이 매일의 리듬을 회복하고 머릿속의 보상체계가 제자리를 찾으면 단순히 숫자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게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몰입하여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 나의 성능은 계속 좋아집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단조로움과 덜 자극적인 식사, 움직이면서 흘린 땀은 내가 찾는 보상을 즉각적 자극에서 장기적인 만족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마다 나이를 먹되 더 멀리, 더 풍요롭게 나아갑니다. 건강한 노년은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을 평생 찾으면서 내적인 성찰과 성취를 쌓아가면 절로 부자가 됩니다. 쓸데없는 곳에 새어나가던 돈과 집중력은 자연히 줄고 아플 확률도 낮아집니다. 지출은 가벼워지는데 체감 가치는 커지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생각과 느낌에도 늘 풍요가 깃들게 됩니다. 사는 법이 가벼워지고 길어졌는지, 인간관계와 배움이 깊어졌는지, 아침에 마음이 넓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예라면 욕망의 소음은 낮아지고 삶의 만족은 높아집니다. 삶의 목적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노년은 치매와 노쇠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고 더 장수합니다. 그렇게 쌓이는 것이 내 삶의 진짜 재무제표, 곧 내재 역량입니다. 이 흑자가 돈과 건강의 선순환을 만들기에
욕망에서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유함은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찾아나가는 삶의 마인드셋이 만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과잉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번뇌도, 스트레스도, 영양제도, 늘리는 것보다 줄이는 것이 내 몸의 노화 속도에는 이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잉 시대에서 자극은 겹겹이 쌓이고 접시 위의 칼로리는 눈치채지 못한 사이 한 숟가락씩 늘고 마음속 잡념은 알림처럼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몸은 과잉을 호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잉여 열량은 염증의 잔불이 되고 과한 일정과 걱정은 코르티솔의 파도를 키우며 영양제의 과다함은 오히려 식탁의 질서를 흐립니다. 밤에도 꺼지지 않는 화면과 끝나지 않는 할 일, 더 쌓아야 안심된다는 심리가 겹치면 노화의 시계는 보이지 않게 빨라집니다. 저속 노화의 첫걸음은 더하는 기술이 아니라 빼는 감각입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덜 늦게 자고, 조금 덜 반응하고, 조금 덜 사는 쪽으로 몸의 소음을 낮춥니다. 비움은 부족이 아니라 구분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는 선이 또렷해질 때 포만의 신호는 돌아오고 생각의 떨림은 잦아들며 하루의 호흡은 길어집니다. 영양제를 더 얹기 전에 식탁을 정돈하고 근심을 해소하기 전에 걱정의 채널을 줄이며 성과를 올리기 전에 속도를 낮춰라. 더 가진 하루가 아니라 더 맑은 하루를 쌓아나갈 때 노화의 속도는 자연히 늦어집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평생 같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노화의 시계를 조정할 수 있어도 시간의 흐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평생을 동반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물 흐르듯 시간에 따르는 수능의 마인드셋이 필수입니다. 밀려오는 세월을 악착같이 밀어내려 하는 태도는 역효과만 만듭니다. 시간의 흐름은 계절과도 같아서 몸과 마음의 특성은 시납, 때에 따라 변화합니다.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지고 아기로 되돌아가듯 잘 먹고 잘 자는 과제도 점점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나이듦이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 과정을 따르고 예측하면서 슬기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중년기가 지나고 호르몬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근력 운동을 늘리고 단백질 섭취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둘 생겨나는 만성질환은 제대로 관리하되 약에서 도망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약 없이 병을 없애려 무리한 체중 감량에 나서면 근감소증과 노쇠를 부를 뿐입니다. 길의 곡선이 바뀌면 핸들도 이에 맞춰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저속 노화는 삶의 길이를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과정을 잘 빚는다는 의미입니다. 6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노화 속도나 정도는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뿐만 아니라 유년기부터 누적된 삶의 방식과 환경 노출이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확장해 본다면 60대, 80대가 되어 나타나는 나의 만성질환에도 일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장기가 나이 들어가는 속도와 정도는 타고난 유전자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잠과 빛, 마신 공기와 물, 오래 먹어온 식탁의 습관, 움직인 시간과 앉아있던 시간,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마음의 버릇이 모두 겹겹이 쌓여 오늘의 몸을 만듭니다. 노화 시계는 얼굴 나이의 일부만 설명할 수 있지만 나의 얼굴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시간을 더 멀리 내다보면 예순의 만성질환에도 나의 몫이 섞여 있습니다. 전부의 책임은 아니라도 분명한 지분이 있죠.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지나온 선택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선택이 내일의 지도를 바꾼다. 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혈압약을 먹는다고 몸의 자유가 사라지지 않듯 하루의 운동과 잠, 식탁의 단순함이 변화를 만듭니다. 노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의 불평등과 우연의 타격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돌려 세울 수 있는 조그마한 레버들을 놓치지 않는 일. 그 레버는 작지만 복리로 작동합니다.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에게 책임을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짐이 아니라 내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권한입니다. 은퇴는 갑작스럽게 사회적 위축이 발생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무너지기 쉬운 생애 주기의 전환점입니다. 이때는 일이나 취미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일상 재정립을 통해 사회적 자극을 유지해야 일상의 루틴을 지키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내재 역량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면 은퇴했지만 은퇴하지 않은 상태, 나이 들었지만 젊은 것과 같은 상태로 평생 사회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은퇴로 출퇴근이 사라지면 시간을 통제하던 외부의 리듬이 꺼지고 사회적 자극의 양이 급감합니다.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과 마음을 잠식합니다. 잠이 뒤집히고 식사가 들쭉날쭉해지며 움직임은 잦아들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건강은 보통 병이 생겨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리듬이 꺼져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의 본질은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잃기 쉬운 국면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돌파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자극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일상의 루틴을 새로 설계하면 됩니다. 돈이 되는 일, 돈이 안 되는 일 모두가 자극이 됩니다. 봉사, 작은 프로젝트, 평생 학습에 참여하고 모든 취미와 이에 따른 관계 및 역할은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어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자극을 유지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의미 있는 역설이 생깁니다. 은퇴했지만 은퇴하지 않은 상태, 나이 들었지만 젊은 상태, 소득의 형태는 바뀌어도 자기 효능감은 남고 직함은 내려놓아도 역할은 남습니다. 삶의 계획과 목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메인이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이 세 도메인을 아우를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서 각각의 도메인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화로운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M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입니다. 이들은 모두 얽혀 있는데 가장 중심에는 언제나 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에 따라 같은 자원이 다른 비율로 배분되고 같은 행동도 다른 의미를 얻습니다. 손주와 걷는 시간이 중요하다면 이동성이 우선되고 많이 자주 걸을수록 건강 전반이 좋아집니다. 예술에 몰입하려면 마음 건강의 리듬을 먼저 세워야 하고 그러려면 술을 줄이고 잘 자고 잘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몸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건강과 질병을 생각해야 잘 먹을 수 있고 그러면 이동성과 마음 건강도 좋아집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나침반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돈이나 집의 크기, 멋진 자동차가 아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의 목록을 점검하라.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제한된 소득, 시간, 의지력을 이용해 선순환을 만들고 원하는 것들을 건강하게 이룰. 핵심은 혀를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한 인공의 맛 대신 자연 본연의 순수한 맛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음식의 참맛을 즐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볼 때 맛에 대한 만족감도 훨씬 커집니다. 건강하게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낙을 앗아가는 나쁜 사람 취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낙이라는 음식들은 중독성이 있도록 최대한의 단순당, 정제 곡물, 포화 지방, 조미료를 배합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강한 단백질과 섬유질, 미량 영양소는 빠져 있고 혈당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너무 맛있게 디자인되어서 초과 가공식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먹다 보면 내가 먹어야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죠. 코카인이 낙인데 애 끊어야 하냐고 화를 내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중독 치료입니다.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있고 백해무익한 음식을 낙이라 생각한다면 입맛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입맛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아닌 훈련 가능한 감각입니다. 자극에 길든 혀를 자연으로 데려오면 몸은 고마워합니다. 핵심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낙은 설탕과 소금의 과음이 아니라 느리고 깊은 맛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능력에서 옵니다. 그러니 다시 묻자. 그 중독적인 설계에 내 혀를 맡길 것인가? 내가 내 혀의 설계자가 될 것인가? 저속 노화적인 식단의 지침은 한식으로도 그 요소를 대부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공과 채소, 두부를 많이 먹고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충분히 사용하며
소금과 설탕을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잡곡과 콩을 충분히 섞어서 밥을 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저속 노화적인 식단이 서양의 식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식의 언어로 오히려 더 쉽게 완성됩니다. 밥과 여러 반찬으로 이루어진 한식의 상차림은 본래 채소와 콩을 중심에 두기 쉬운 구성입니다. 시골에서 푸짐한 채소와 두부 된장국, 콩나물이 들어간 잘 차려진 백반을 경험한 이들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비빔밥은 가장 쉬운 저속 노화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넉넉한 제철 채소, 올리브유 한 바퀴, 간장과 저당 고추장, 밥은 콩과 기리, 현미를 섞어봅니다. 이렇게 상을 차리면 혈당의 파도는 낮아지고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염분과 당이 줄어들면 혀는 다시 미세한 맛을 배우게 됩니다. 극단적인 맵단짠의 고장난 입맛이 재활을 시작하는 거죠. 쌀과 콩의 단백질은 아미노산 패턴이 상호 보완적이라 근육은 날개를 단 듯 성장합니다. 익숙한 한식을 단지 조금만 돌렸습니다. 튀김 같은 기름진 요리는 물에 기반을 둔 요리로 바꾸고 국은 싱겁게, 밥은 잡곡으로 합니다. 작은 전환이 쌓이면 식탁은 조용히 나를 바꿉니다. 식습관이 정상화되면 체중이 변하기 전에 며칠 이내에 머리가 개운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적절한 운동, 마음 챙김과 수면의 개선이 동반되면 3개월 이내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늘지 않던 근육이 어느 순간 늘어나고 체중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허리가 잘록해집니다. 같은 시간 잠을 자도 아침에는 활력이 더 느껴집니다. 식습관이 정상화되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오후에 몽롱함이 옅어지며 밤에 허기가 조용해집니다. 혈당의 물결이 낮아지면 뇌의 잡음이 줄고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늘지 않던 근육이 반응하고 체중 변화 없이도 옷이 남아서 쾌적해집니다. 같은 시간 잠을 자도 아침에 첫발이 가볍습니다. 뭔가를 더한 게 아니라 본래의 리듬을 되찾았을 뿐인데 경험하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맵단짠 음식이 이라고 믿는 분들께 이 좋은 경험을 꼭 한번 해보시라 권합니다. 먹는 시간과 내용에 조금씩 질서를 주면 됩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단 음료를 치우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채웁니다. 포만에 도달하면 한 숟가락을 남깁니다. 기록은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오늘의 개운함, 어제보다 덜 요동친 마음, 아침의 선명함을 짧게 적어둡니다. 변화는 성급함을 싫어하고 성실한 반복을 사랑합니다. 작은 질서가 쌓이면 몸은 응답하고 응답한 몸이 다시 마음을 이끕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 자세와 걸음, 표정이 바뀝니다.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을 배워라. 마찬가지로 값비싼 영양제를 사 먹을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해 먹는 편이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병에 담긴 영양제는 현대인의 새로운 부적입니다. 나의 불편을 떼워줄 플라세보.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서 효과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면 영양제로 팔릴 수 없죠. 한 병의 캡슐이 채워주는 것은 마음의 결핍일지 몰라도 잠깐의 움직임이 채워주는 것은 호흡의 길이와 근육의 기억,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력입니다. 트레이너에게서 한번 제대로 배우는 스쿼트와 힙힌지, 호흡의 타이밍은 어떤 영양제보다 오래 남는 자산이 됩니다. 연구들을 보면 같은 항산화 성분을 먹는다 해도 채소나 과일을 통한 섭취는 만병을 예방해주지만 영양제 형태의 섭취로는 임상적인 이익이 무색하며 오히려 해로움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잠재적으로 유익한 과일 채소의 화학물질이 무수히 많습니다. 껍질과 섬유, 색과 향에 깃든 미세한 영양과 식물성 화합물은 공장에서 압축할 수 없는 복합의 질서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혀가 다시 미묘한 단맛을 배우고 장은 천천히 조용해지며 봄 안의 신호가 또렷해집니다. 사실 탄수화물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만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인슐린의 요동은 복부 비만과 당뇨병을 만드는 일을 넘어 노화의 가속 페달 그 자체입니다. 탄수화물은 죄가 없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전에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는 탄수화물이 곤란을 만듭니다. 곱게 갈리고 껍질이 사라지고 설탕과 시럽이 더해져서 섬유와 단백질, 지방의 완충이 빠진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 때문에 급등한 혈당이 인슐린에 큰 파동을 부르고 남는 에너지는 내장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반복되는 급등락은 미세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키워 혈관을 고장내고 단백질의 최종 당화산물, 에이지즈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노화의 가속 페달입니다. 느린 탄수화물은 다릅니다. 통곡물의 거친 껍질, 공과 견과의 섬유와 단단한 구조, 채소 과일의 세포벽은 당의 흡수를 늦추는 매트릭스를 제공합니다. 인슐린 분비가 줄어 혈당의 급등락이 없고, 이때 탄수화물은 단백질과 함께 근성장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빨리 많이 곱게 먹는 습관입니다. 그저 빠름을 줄이고 느림을 회복하면 됩니다. 그 느림이 바로 저속 노화의 리듬입니다. 물도 적당히 마셔야 좋습니다.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로 위험하고 너무 많이 마셔도 뇌부종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에는 과유불급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직선으로 만들어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탈수는 심장과 뇌를 힘들게 합니다. 땀이 나는 여름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은 수분 섭취뿐입니다. 반대로 옛만큼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콩팥 배설 능력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라톤 등으로 소금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아주 많은 물을 마시면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고 뇌가 부어오르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은 메타포, 은유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집중하고 만들어가는 대부분의 일에는 중용의 지점이 있습니다. 식사는 포만과 결핍 사이의 좁은 지점에서 가장 달고, 운동은 무리와 방임 사이의 긴장 위에서 가장 큰 효과를 줍니다. 일은 몰입과 이완이 교대로 오갈 때 최적의 성취를 주죠. 평균적으로 7시간 반 정도의 수면을 취할 때 치매의 위험도도 가장 낮아집니다. 굵고 길게 살기 위한 저속 노화적 삶에서는 조율의 기술이 필수입니다. 중용은 중간에 줄 서는 것이 아닌 나에게 가장 잘 흐르는 최적점을 찾는 태도입니다. 나이 들수록 충분한 식사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적절하게 채우면 금상첨화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루에 300g 정도의 단백질을 합성 분해합니다. 특히 근육은 밑 빠진 독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단백질을 넣어주지 않으면 저절로 기능을 잃고 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아가 중년기 이후에는 근육이 단백질과 운동의 신호에 덜 반응하는 동화 저항을 가지게 되고 여러 질병은 근육 분해의 신호마저 강화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공복은 근육 건강을 위태롭게 합니다. 단식과 공복 유산소가 자가 포식을 만들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며 아침을 거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장년기에는 이득보다 손실이 먼저 옵니다. 밤새 단백질 공급이 끊긴 뒤의 아침은 이미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런 공복 상태에 장시간 유산소 운동까지 겹치면 코르티솔, 글루카곤의 동원이 커지고 아미노산은 에너지원으로 소모되기 쉽습니다. 아침에는 25g에서 30g 정도의 단백질을 채워주세요.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단백질과 운동이 서로 제곱의 효과를 냅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어려운 이유는 인간의 삶 자체를 소외시키는 삶의 목표와 방식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취를 얻으려면 건강과 즐거움을 갉아먹어야 하고 쾌락을 쫓으려면 성취와 건강을 잃어야 하며 자기 돌봄을 위해서는 재미도 성과도 포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잘못된 제로섬적 사고는 외물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눈에 보이는 성과, 강한 자극의 즐거움, 즉각적인 위안을 붙들다 보면 셋은 동시에 무너집니다. 몸은 지치고 일은 흐트러지고 즐거움은 점점 더 센 자극을 요구합니다. 제로섬인 줄 알지만 사실은 네거티브 섬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퍼포먼스는 떨어지고
지긋지긋한 일을 죽어라 하기만 하면 과정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보상 심리로 자극적인 즐거움을 줬게 되니 건강과 성취는 더 나빠집니다. 길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최전선의 전략으로 삼을 때 성취는 효율과 지속을 얻고 성취에서 오는 의미는 쾌락을 깊이로 대체합니다. 더 건강한 내재 역량은 더 나은 성취를, 과정의 즐거움은 찰나가 진한 쾌락을 줍니다. 좋은 경험은 다시 자기 돌봄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굴레와 속박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어떤 고락에든 금방 적응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굴레와 속박은 집착이 짠 그물입니다. 무상한 것을 붙잡고 이대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묶어버립니다. 즐거움은 어느덧 심심해지고 달콤한 보상은 금세 무뎌지죠. 인간은 놀랄 만큼 빨리 적응합니다. 우리는 이 굴레를 풀기 위해 애씁니다. 더 많은 즐거움 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목마름을 느낍니다. 이러한 조짐은 일시적인 즐거움에 뒤따르는 불쾌와 목마름이라는 반대급부를 부릅니다. 이 굴레를 푸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결국 집착의 무한한 고리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한 호흡 한 걸음 동안 나의 욕망을 바라보고 한 숟가락의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며 나의 충동을 들여다보세요. 시원한 맥주가 당길 때 일단 천천히 물을 한 잔 마셔보세요. 그러면 목마름의 폭풍은 사그라들고 평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저속 노화적 삶은 더 많이 모으고자 하는 욕심에서가 아닌 지금 놓아도 되는 것들을 놓아주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은 깊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굴레와 속박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양보다 질입니다. 강한 사회적 연결이 건강과 장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인 관계는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연락처가 빼곡해도 마음이 고립될 수 있고 손에 꼽는 몇 사람만으로도 하루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위로의 한마디, 함께 걷는 30분이 염증의 잔부를 낮추고 다음날의 의지를 북돋습니다. 호흡은 편안해지고 잠은 깊어집니다. 반대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부정적 관계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끝없는 비교와 비난, 경계가 무시되는 만남은 코르티솔을 길게 끌어올리고 혈당과 혈압을 흔들며 마음의 여유를 잠식합니다. 버티기만 할수록 몸은 먼저 탈리다. 저속 노화의 관점에서 관계는 안전망입니다. 나를 더 나답게 하는 몇 사람에게 시간과 주의를 배당하고 소모만 남기는 연결에는 조용히 경계를 세웁니다. 탐욕, 질투, 치정으로 가득한 이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냉정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과정이라 생각하세요. 행복한 삶의 힘은 좋은 사람들과의 느슨하되 튼튼한 그물에서 나옵니다. 관계의 양을 늘리려 애쓰기보다 관계의 질을 가다듬으세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몇 얼굴을 떠올리며 오늘 한 통의 안부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한 사람의 건강은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모여 한 사회의 건강이 됩니다. 한 사람의 건강은 사적 재산일 뿐 아니라 공공의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자기 돌봄을 통해 차분하고 화를 잘 내지 않는 뇌를 만들면 상대를 자유롭게 대할 수 있고 상대는 나와의 상호작용에서 안감을 느끼며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좋은 경험을 합니다. 전날 밤 잘 자고 출근한 동료는 팀의 집중을 길고 또렷하게 합니다. 반면 흡연, 폭음, 수면 부채와 무질서한 식사로 안개 낀 동료의 뇌는 조직 전체의 건강과 감정, 그리고 성과까지 갉아먹습니다. 화가 가득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상향등을 번쩍이면 그 상향등은 주변 사람들의 편도체, 뇌의 공포 반응 중추에 불꽃을 튀깁니다. 가속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가속 노화를 전염시킵니다. 그래서 나의 저속 노화는 나를 위한 선택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공공정책이 됩니다. 습관은 모방되고 감정은 동조하며 환경은 사람을 담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동네의 평균 심박수를 낮추고 도시의 염증을 줄이며 한 사회의 기대 수명 곡선을 서서히 들어 올립니다. 개인의 저속 노화가 모이면 사회도 편안해집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답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